118회 동위와 서위 그리고 북제와 북주 수나라와 고구려 탄생의 비밀. 자, 이번 회에서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었던 세력들이 어떻게 황제국 수나라와 고구려도 분리되어 창출되는지 그 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역사 선생님들과 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소위 밥 벌어 빌어먹고 있는 역사 내용 누가 만드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모르고 가르치는지. 역사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점.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만 제시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리아네스가 문제가 있으면 응당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문제라면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가슴 깊이 자책하시기 바랍니다. 아리아넥스는 단돈 1원도 불미스러운 세력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단돈 1원을 위해서 강단사업과 동북공정을 두둔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한국사와 중국사의 지리적인 배경은 현재의 반도와 차이나 자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인 행정백서의 외형을 나누는, 즉 지리와 지형을 나누는 기본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중동국여지 승람입니다. 그런데 황제인 성종대왕, 연산군, 중종대왕에 걸쳐 편찬한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국여지 승람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현재의 반도가 정확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 조선이고, 정확히 말하면 중국사 25사가 있었던 실제의 무다가 현재의 반도와 차이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의 반도에 한국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전개된 현 자편의 역사 또한 1860년 이전의 모든 역사는 물론 거짓입니다. 상기에 대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일례로 중국 역사 북제는 한국사 고구려의 원형이며 중국사 소진동진 송제 양진은 한국사 백제의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현 중국사와 한국사가 완전히 동시대별로 겹치는 데칼코마니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엄청난 수준이지만 대다수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다는 것인지요? 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아리안 X는 단 1년 만에 중국사와 한국사가 일치된다는 사실을 밝힌 사람이며 그 증거가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국여지 승람이다라는 것을 단 5년 만에 독파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진실을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단 같이 공부하는 우리의 동지들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고구려 백제는 중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도대체 아리아넥스도 신라가 어디에 있었고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지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당신들 역사 선생과 교수들이 가르친 그 한국사를 만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일제 그놈들입니다.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회에서 그놈들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역사 선생, 대학 교수들, 당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는 누구나가 인터넷을 치면 그 역사를 조작한 주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당신들은 그 지적 무능력과 무관심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신들은 마음에 우러난 진정한 사죄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북위 그리고 동위와 서위. 북위의 역사는 너무나도 소중한 천하사입니다. 유럽의 모든 역사가 이 북위에 걸려 있습니다. 북위 태조 도무제 탁발규가 한국사의 광개토대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족을 이끌고 유럽의 서코리아에 한제국 훈제국을 건국한 영웅 아틸라입니다. 이러한 천하의 북위도 시간이 흘러가며
왕실의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으니. 이주영은 남북조 시대 북위의 장군으로 자하는 천보이며 수용 북부 출신이다. 이주영은 528년 태후와 후계자를 황하에 던져버리고 승상 이하 대신 1000명을 처형하는 하음의 변을 일으켜 반대파를 제거하였고 육진의 난까지 평정하고 진양에서 조정을 움직였으나 휴하장수 고환이 그 폭정을 비판하여 이주씨와 대립하였다. 황하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 관중의 한강인 압록강이며 하음의 변의 무대 하음은 하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관중의 구중궁궐의 토지역을 하양 황주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한 수당 왕조들의 궁궐들이 있었던 진양이기도 합니다. 이주영이 한양장안의 관중을 장악한 곳을 이렇듯 황하, 하음, 진양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고안, 이주영의 세력에는 휘하에 고안, 우문태, 후경 등이 있다. 그러나 이주영은 이후 530년 궁중 암투로 인해 효장제에게 암살당하였고 조카 이주조가 복수를 내서 군을 일으켜 효장제를 살해하고 장강왕 원업을 옹립한다. 그러나 반개로 가치가 없었던 원엽은 531년 이주 세령에 의해 폐위되었고 절민제 원국을 옹립하였다. 이에 반발한 하북 각지의 명족들이 이주씨에 대한 반항운동을 시작했고 과거 휘하장수였던 고환과 연계하여 월랑을 추대하며 연합정권을 수립하였다. 532년 연합군은 업을 점령하였고 이주조는 터벌군을 보냈으나 한능산 전투에서 대패하였다. 낙양마저 연합군에게 함락당하였고 이주씨는 소멸되었다. 낙양에 입성한 고환은 이주씨가 세웠던 절민제와 과거 옹립하였던 월량을 함께 폐위시키고 새로 효무제를 옹립시켰다. 자, 황제국 북위의 패권이 이주영의 이주씨에서 고환으로 이동했습니다. 북위에 고환이 있었던 동시대에 반도의 고구려 왕실을 보면 고씨가 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역사를 조작한 1910년대의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SNS와 인터넷의 시대가 오리라고는 감히 예측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구려 왕실의 성씨를 바꾸었으면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을 터인데 북위의 고환 세력이 바로 고구려의 왕으로 조작되었습니다. 고환이 점령하고 기반으로 있었던 업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로, 이곳 고환이 자리 잡은 업이 바로 요동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성들이 현 동북 삼성에 조작된 요동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문태는 북위 서위의 정치가 북주의 규칙을 닦은 인물로 559년에 묘호는 태조, 희호는 문제로 추중되었다. 북위의 신하 우문태가 서위의 승상이 되며 서위 황제를 폐하고 자신이 북주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북주가 수나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역사가 어떻게 한국사와 중국사로 분리 조작되었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위와 서위. 고환은 낙양에서 마음대로 북위 주동을 주물렀다. 효무제는 고환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낙양에서 탈출하여 장안으로 도망가서 우문태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이에 고환은 황조 원성교를 주도하게 되면서 화북 지역에는 효무제를 받아들인 우문태 세력과 효종제 원성교를 옹립한 고환 세력으로 동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위는 고환 휘하의 동위와 우문태 휘하의 소위로 분열하게 되었다. 고환은 수도를 동쪽의 업으로 옮겼고 옛 북위의 수도였던 낙양은 양국가의 최전선지대로 바뀌며 잿더미가 되었다. 이는 북위의 몰락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동위와 서위는 여전히 원씨들이 황제였으나 둘 다 고환과 우문태의 꼭두각시 내지 호수아비 황제들이었다. 효무자가 우문태의 장안으로 피신해서 서위가 되고 고환은 효정제를 옹립해 동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위가 있었던 곳은 고환의 기반지는 개경서울의 업이며 이곳이 요동입니다. 그리고 서위가 있었던 곳은 우문태가 있었던 곳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인 장안이었습니다.
용과 호랑이. 북위의 군사기지 육진을 기반으로 했던 맹장 고안과 우문태가 동위와 서위의 정권을 잡으니 실로 용과 호랑이의 기세로 이들이 천하의 패권을 두고 부딪혔던 것입니다. 천하의 패권을 두고 국정을 전행한 이들이 과연 동위서위 황제의 자리를 가만 두었을까요? 북제와 북주, 북제와 고구려. 북제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선비족 고씨에 의해 건국된 왕조이다. 국호는 제이지만 남조의 남제와 구별하기 위해 북제라고 불리었다. 개경 서울의 업인 요동에 자리 잡은 동위의 고안은 동위 황제를 폐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면서 북제를 건국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고구려로 조작됩니다. 북제를 건국한 고양의 인물을 살펴봅시다. 북제를 건국한 고양과 동시대의 고구려 왕이 평원왕 고양성입니다. 한자를 살짝 변조했지만 북제의 고양이 고구려의 평원왕 고양성이라는 것을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북주와 수나라. 우문태는 북위서위의 정치가 북주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559년에 묘는 태조, 효는 문제로 추중되었다. 우문태의 사후 숭상을 물려받은 우문각은 556년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제위에 올라 북주를 건국했다. 양충 양균의 수나라는 이 북주의 신하로 나중에 북주 황실의 장인이 되면서 북주로부터 황위를 물려받고 황제국 수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위가 동위서위로 갈라지고 동위는 북제로 이들이 바로 고구려로 조작되며 서위는 북주로 이들이 바로 수나라가 됩니다. 이러한 조작 패턴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